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그 청주를 분석하기 전에 제가 이제 4주차를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명이라기보다 그냥 가볍게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얼굴 보고 나누면은 더 뭐 표정도 보이고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왜 부동산을 공부하고 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할까? 근데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할까? 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하지? 정말 그 금액을 이루면은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건가? 진짜 그 금액이 있으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 목표부터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모부 얘기인데, 고모부가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다가 글 썼던 그 고모부 맞는데,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시고, 그다음에 예전에 근무하셨던 데 앞에 이제 사무실을 이제 친구분들이랑 같이 차리셔서 중개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공부하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 아셔가지고 저한테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 분양권을 하셔야 되는지 뭐 상가를 하셔야 되는지 꼬마 빌딩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갭 투자 하셔야 되는지 막 되게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신 상태예요. 근데 고모부한테 여쭤봤어요. 고모부는 혹시 얼마 정도가 목표세요? 혹시 그 목표가 있으시면은 혹시 그거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그 돈으로? 이런 걸 여쭤봤는데 그 다음 계획을 별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확실하게 내가 최종 목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까지 흔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중개 수수료만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갭 투자를 해야 되는지 땅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공무부 나이 때쯤 되면은 주변에 이제 땅으로 돈 버신 분, 상가로 돈 버신 분, 갭 투자로 돈 버신 분, 분양권으로 돈 버신 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들을 때마다 엄청 흔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목표예요. 본인의 목표. 내가 이 돈을 왜 벌고 싶지? 만약에 본인이 20억이라는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럼 내가 20억을 왜 벌고 싶지? 20억이 있으면 뭐가 좋기 때문에 벌고 싶은 걸까? 20억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내가 20억이 있으면 뭘 하지? 이런 생각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최종 꿈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최종 꿈이자 목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한 영향력을 드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 시기 제가 이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기는 한데 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정해놨어요. 제가 그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리기 위해서 제 최종적인 금액의 목표는 총 자산 100억 이상, 그다음에 순자산 50억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산 50억 이상과 동시에 저는 현금 흐름, 제가 이제 버는 돈, 근로소득으로 버는 돈 말고 임대 배당 소득이나 컨텐츠 소득으로 버는 돈이 월 3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면은 저는 그때 행복을 느낀다기보다 그 금액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가 주변에 그냥 선한 영향력 드리면서 그다음에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목표를 그렇게 짰거든요.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그 금액 자체는. 그리고 저는 이제 40살에 이제 은퇴하는 걸로 얼마 안 남았는데 40살에 은퇴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은퇴의 목표는 이제 이게 중기 목표죠. 중기 목표. 중기 목표는 순자산 30억 이상. 그리고 총 자산은 한 70억 정도.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그다음에 현금 흐름 월 2천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오면 미련 없이 은퇴할 수 있겠다. 회사에서 주는 복지, 뭐 학자금 이런 거 그냥 학자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건강검진 공짜로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목맬 필요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그 금액을 달성하면 은퇴하자. 이런 목표까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 목표는 뭐고 내가 매일매일 이뤄야 하는 목표는 뭐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올린 적이 있는 제 목표 달성표가 있어요. 그 오타니가 적었던 목표 달성표가 있는데 그 목표 달성표도 작성해서 주마다 체크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매일매일 되뇌이면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꿈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1년에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고 어떤 금액적인 목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부터가 좀 사전에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벌고 싶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상상을 하셔야 주변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내가 금액적인 목표만 정해놓으면 주변에 아마 분양권으로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토지로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그러면 흔들리시겠죠. 그 중심점을 잡는 거는 본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 책 읽어보시고 본인이 공부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개를 다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단 한 종목에서 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종목에서. 다 잘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오타니가 아니에요.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분양권도 하고 토지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하는데 다 돈을 잘 버는데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는 거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에요. 비교는 남들과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졌나?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나? 그거하고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 결국에 성과가 나실 거예요. 저 또한 아직도 다른 쪽에 공부는 하고 있지만 투자는 안 했어요. 제가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분야에 잘하는 분들 분명 계시죠.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종목에서 일단 성과를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좀 확장성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결국에 갭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갭 투자에 한정된 강의는 아니에요. 여러 강의가 있지만 그 사이클, 지방의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사이클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는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강의는. 제 강의는 거기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지역의 사이클을 분석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하는 숲과 나무가 있으면 숲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해당 지역에 아무 아파트나 사도 돼요. 근데 아무 아파트나 사면 덜 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르긴 올라요. 근데 그냥 같은 금액으로 기왕이면 좋은 단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1, 2, 3, 4차 하고 5, 7차 필터링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 지역이 오르느냐 안 오르냐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에 한정된 강의가 아니니까 만약에 재개발을 하시든 분양권을 하시든 일단 1차부터 4차 필터링까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7차 필터링까지. 왜냐면 입지 분석까지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입지 좋은 곳에 재개발 분양권을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재개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제가 하는 7차 필터링이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 상황별 투자 전략이 나오거든요. 상황별 투자 전략이. 그 상황별 투자 전략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답 하나를 일단 우선 찾은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교집합을 잘 찾아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상황별 투자 전략 설명드릴 때 꼭 20대의 전략으로 해서 꼭 20대한테만 맞는 것도 아니고 50대의 전략이라고 해서 50대에만 맞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나이대별, 투자금별, 보유 주택수별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교집합을 하셔가지고 어떤 확실한 투자 전략 하나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쪽에 먼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우리 지역 분석 그 과제 내드릴